제가 1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이 있습니다. 저랑 대화도 많이 하지 않고 친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분의 정체도 알려드리고, 저의 경우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에서 부부 모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육아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 또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퇴근 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힘들게 일했으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도 보내야지, 또는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해야지 라는 합리화에 의해 유튜브 보고 쇼핑을 하는 등 매일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오늘 드릴 말씀은 퇴근 후에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아래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른 책들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훌륭한 책 내용을 근거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와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의 중요성.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유명한 자기계발서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목표가 없는 삶은 방향이 없는 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기왕이면 이걸 A4 용지 등에 써서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정말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자 되기, 행복하기 라는 목표 대신에 2030년까지 미국 1등 주식 투자를 통한 연복리 25%의 수익률로 현금성 자산 10억 만들기처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좀만 더 고생하자 30억 벌어서 수영장 있는 주택에서 당구대도 설치하고 탁구대도 설치하고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등등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력하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2030년 이전인 2029년, 2028년의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한 장면을 상세하게 써서 모니터 위 벽면에 붙이고 자산의 종류와 금액 목표를 엑셀로 세우고 매년 체크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의 기술.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아이 목욕시키기, 재우기 등등 어쩔 수 없이 할애해야 하는 시간을 먼저 체크하고 활용 가능한 시간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온전히 내가 목표한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개구리를 먹어라의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하라고 강조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직장생활에서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닌 남에게 중요한 일 혹은 회사에 중요한 일만을 하잖아요. 퇴근 후라도 나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정량적 목표를 세워야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더라고요. 나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학교 장터를 해야지, 이런 목표가 아닌 학교 장터 상품 등록 30개를 하겠다처럼요. 그리고 혹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주말 등을 이용해서 일정이 틀어졌을 때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끔 목표가 조금만 틀어져도 에이 망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전체 목표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작은 단계로 나누기. 큰 목표는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상품 등록 300개라는 목표가 있다면 하루에 10개 또는 20개 정도로 나누는 것이죠. 큰 목표는 어려워 보이지만 작은 목표로 쪼개다 보면 내가 해낼 수 있는 단위로 바뀌고 오늘 당장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작게 해내면 성취감이나 재미도 얻게 되고 결국 그달의 최종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거 하루 이틀 미루면 나중에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구나를 느끼고 다음부터는 미루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 동기부여 유지하기.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세우고 시간 관리를 해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당연히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주위에서 동기부여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 위에 붙어있는 꿈을 이룬 저의 모습을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스스로 계속 다독거리지 않으면 금세 쉬고 싶고 놀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반성과 조정. 주기적으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연간 목표에 대해 매주 또는 매달 얼만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마인드셋의 저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뭐 대단한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퇴근 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팁들을 활용해 보시고 작은 성취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매월 매년 배우자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제 주위 분들은 어떻게 그러냐, 대단하다, 혹은 너무 빡세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 과정 자체가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이 기쁨을 함께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전부 다르겠지만 저는 목표를 금전적인 부분에 두었기 때문에 학교장터라는 쇼핑몰 부업과 주식, 부동산, 코인 재테크를 그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퇴근 후의 시간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 야근하고 뜨끈하고 열심히 일해서 고가를 S를 받았더니 고작 월급 3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회사 밖에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다니고 나면 남는 것은 퇴직이라는 생각에 퇴근 후 열심히 했고, 서두에 말씀드린 저에게 이런 생각을 알려주신 감사한 인물은 놀랍게도 제가 다니던 회사의 임원분이셨습니다. 수십 년 노력했더니 남는 것이 없더라라는 말과 함께 퇴근 후에 자기 개발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회사에서 정점을 찍은 분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고, 그날 이후로 저는 책도 보고 유료 강의도 들으러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는 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회사보다 회사 밖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장 때려치라는 말씀도 당연히 아닙니다. 배수진을 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퇴근 이후에 실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후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구독 잘 안 누르시는 거 아는데 제 채널이 아직도 작아서 영상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플랫폼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눌러두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